참서영입니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에서 표현된 해킹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화제성과 작품에 대한 설명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이미 훌륭하게 소개를 해주셨을 거라 믿고 저는 오로지 영화 내에서 소개된 해킹 기법과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화는 일상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기 중 하나인 스마트폰을 중점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한 사람의 스마트폰이 해킹되는 모습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시청하며 느꼈던 것은 실제로 공격을 하기 위한 기법들이 실생활에서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화 내에서는 임시완 배우님이 역할을 맡았던 공격자가 한 여자를 스토킹하고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진행했던 공격 기법들이 여러 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굳이 해킹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한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천호일 배우님이 연기했던 남이라는 여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몰락되어 가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가는지 먼저 살펴보죠. 영화의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최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주변인들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사회생활조차 망가지게 되는 모습들이 영화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에서 한 여자의 몰락은 한 남자가 스토킹 행위를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몰락까지 대체 어떤 공격 기법이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개인의 사회생활까지 무너뜨린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는 개인의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먼저 이용했습니다. 여기에는 해킹 기술이 적용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격자는 우연히 버스 안에서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었고 스마트폰 소유자의 주변인들을 이용해 이름을 알아내고 휴대폰 배경 화면에 있는 주인공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름을 유추하고 확인한 얼굴로 인스타그램을 전부 뒤져보았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검색 행위를 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계정을 찾아내서 계정 안에서도 피드를 이용해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인스타그램 및 전화통화로 알아낸 정보로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서 우연을 가정한 사건을 만들어 정보를 캐내고 직간접적으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입혀 주변인들을 주인공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악행을 저지르고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었죠. 또한 스마트폰 관련 업체의 직원인 척 피해자를 속여 과도하게 안심시키거나 다른 업체의 직원인 척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단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사기범들이 말한 대로만 하면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과도한 안심과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공포심 유발,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그리고 해킹 공격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킹 공격을 받는 건 공격 기술에 의해 발생된 원인들보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유발된 사기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자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행한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영화를 시청하시게 된다면 공격자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광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해킹 기술 공격 기법 외에도 이러한 집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격자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확보해서 했던 일은 휴대폰에 걸려있는 잠금 화면 비밀번호를 해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추측성 입력을 한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공격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격자가 처음으로 사회공학적인 접근이 아닌 기술적인 접근을 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추측성 입력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탈취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입력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SNS 등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유출시킨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휴대폰을 주었을 때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게 재부팅할 때마다 입력해야 되는 심카드 잠금 설정이나 일반적인 잠금 화면에서는 지문인식이나 페이스 아이디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건 추측성 입력으로는 해제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때부터는 공격자가 주인공의 스마트폰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뒤
잠금 번호를 해지시키고 자신의 서버에 연결시킬 수 있게 만들고 몰래 스마트폰 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뒤 잠금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게 되면 공격자가 진행할 수 있는 해킹 자유도는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내에 악성 파일을 설치할 수 있고 직접 실행까지 시켜 악성 파일이 작동하도록 만들면 스마트폰 소유자는 이 악성 파일이 작동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공격자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꼴이죠. 무슨 앱을 켰는지, 메신저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제어까지 할 수 있게 되죠. 이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설치 후 실행이 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한 정보 확인과 카메라 실행,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악성 파일들은 OS상에서 이미 보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안 업데이트는 발견된 기기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시킨 것이며 이를 이용자가 적용시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안 솔루션입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포함된 링크 전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파일, 악성 링크를 전송시킨 뒤 바이러스 삽입을 어렵지 않게 성공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또한 예전엔 유행했던 보이스피싱 기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부모님들의 자녀인 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며 마치 10대 청소년들처럼 말투를 흉내내 자신의 전화기가 고장이 났고 액정을 수리해야 한다, 혹은 스마트폰을 고쳐야 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악성 파일을 심을 수 있게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였죠. 이러한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기범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2021년엔 통계된 피해액만 무려 466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들을 과도하게 안심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죠. 바이러스 삽입, 해킹 부품 삽입, 영화에서 소개된 해킹 기술은 물리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접근하나 이 모든 게 전부입니다. 공격자의 해킹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우연한 상황들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것들이며 영화 내에서는 해킹 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들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지착성이라면 해킹 기술을 겸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스마트폰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검증이 되지 않은 파일을 설치하는 행위나 신뢰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로부터 공격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파일, 프로그램, 공식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한 앱, 특히 보이시나요 확증자? APK 파일은 안드로이드 O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행 파일입니다. 공식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됩니다. 평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준다면 URL을 잘 살펴보세요. 전송된 링크 전부 주의할 순 없어도 딱 봐도 이상한데? 하거나 스마트폰에서 경고하고 있다면 10중에 9 확률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소개된 사건들도 정말 무서운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하고 있고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희생시켜 피해를 입히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최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200회가 넘는 해킹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수천 개가 넘는 질문들을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피해자들을 보았습니다. 일단 해킹 피해는 기본이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경로로 발생되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손이 내밀었던 곳조차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OS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사 시스템을 먼저 이용하시고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공식 서비스 센터를 먼저 방문하시고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킹 피해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의를 하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항상 주의하는 습관을 들이고 너무 심각하지 않게만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참새왕이었습니다.